안녕하십니까, 쇼킴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 결과 정리, 두 번째는 잠실 리엘 청약 결과, 마지막으로 논란의 내년 국토부 예산입니다. 올해 하반기 LH의 분양주택 공급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7월, 8월에 남양주하고 과천에서 공급되는데, 특히 7월에 남양주 지역에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죠. 6개 단지에서 분양이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남양주 공공분양 청약 결과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왕숙 A1 블럭 5구 타입 소형 면적으로 공급이 됐죠. 자, 신생아 우선 공급은 1,002만원의 커트라인, 우선 공급은 2,132만원의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B1 블럭 공공분양 일반 공급 커트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형 면적으로 공급됐었죠. 자, 먼저 신생아 우선 공급부터 보겠습니다. 74 타입은 1,000만원이 나왔고요. 84 타입은 1,301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공급 1순위자는 2,130만원 74 타입 기준이고요. 84 타입은 2,340만원이 나왔습니다. 왕숙지구도 커트라인 많이 올라갔네요. 같이 공급이 진행됐었던 B2 블럭 보겠습니다. 자, 신생아 우선 공급 기준으로 74 타입은 820만원, 84 타입은 1115만원이 나왔고요. 우선 공급 1순위자는 74 타입이 2070만원, 84 타입은 223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진접 2지구입니다. 진접 2지구는 왕숙 신도시 바로 위쪽으로 조성되는 1만호 규모인데요. 여기가 교통이 좋아요. 그래서 선호도가 높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커트라인은 높지 않았습니다. 자, 51 타입, 59 타입 소형 면적으로만 공급되는데, 자, 신생아 우선 공급만 보면은 51 타입은 382만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59 타입은 805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공급 1순위자 51 타입은 1122만원, 그리고 59 타입은 1883만원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한 과천 주암 C2 블럭 신혼희망타운 당첨선은요, 당해 지역 신청자 기준으로 9점이 나왔습니다. 왕숙지구 커트라인이 많이 올랐네요. 자, 59 타입은 2131만원, 74 타입은 2070만원, 84 타입은 2230만원의 최저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자, 예전에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이 10대 1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보통 교산이나 창릉, 대장 쪽에 많이 쏠렸고, 왕숙지구는 소외가 됐었는데, 지금은 왕숙지구도 9호선이나 아니면은 이제, GTX B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서 선호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산 신도시 주변으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저희가 예전부터 강조를 드렸지만 대형 신도시의 공공 분양을 일단 잡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접 2지구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커트라인이 나와서 놀랐어요. 여기가 알짜 입지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공급됐던 A1 블럭 같은 경우는 풍양역 역세권인데 여기가 9호선하고 4호선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환승역 같은 경우는 이제 9호선에서 급행열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거든요. 또한 4호선을 이용해서 도시권 접근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워낙 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수요는 적었어요. 51 타입은 1122만원이 나왔고요. 59 타입은 1883만원이 나왔습니다. 3기 신도시는 일단 면적은 무조건 작게 들어가신 걸 추천해요. 작게 들어가셔야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작게 들어가신 다음에 나중에 큰 면적으로 갈아타세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예 당첨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온전한 곳 내 집까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신도시는 원래 그래요. 남양주에 거주할 경우 장점이 있나요? 일단 이번 커트라인을 봤더니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남양주 거주자들은 낮은 커트라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은 일단 청약통장 25만원씩 넣는 거는 무조건 해놓으셔야 되고요. 저는 청약 기회에 나올 때마다 꼭 잡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GTX B 역세권 잡고 이러시면 좋겠지만 그런 게 언제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분양가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양은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왕숙지구 신생아 공급 커트라인 아까 말씀드렸죠. 기타 82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자격되신 분들도 25만원씩 청약 넣으셔서요. 일단 3기 신도시에 발을 담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 잠실 리엘 청약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실 리엘 청약 결과 특별 공급은 346대1, 일반 공급은 631대1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10만 명이 몰렸다고 해요. 잠실 내면 아이파크 청약 결과가 특별 공급이 140대1, 일반 공급이 268대1인데 배 이상 차이가 났네요.
6.27 대책 이후에 시장이 기대가 있었어요. 자, 6억 대출 제한에 집단 대출, 중도금이나 잔금 차주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여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고, 이에 따라서 허수청액이 빠질 거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 경쟁률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금과 소득이 충분한 무주택자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수도권 전체적으로 한 20만에서 30만 가구로 추산이 됩니다. 문제는 전셋값이 오를수록 이런 대기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 자, 최근에 다시 왜 매수세가 붙었냐?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단지가 있는 그런 영향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기 수요가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대규모 신도시 공급으로 이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3기 신도시는 그래서 지정한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실망스러운 국토부 2026년 예산안. 자, 총 예산은 62.5조로 전년 대비 4.3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분양주택 등의 지원 예산이 2025년 1.4조 원에서 2026년 0.4조 원으로 대폭 축소가 됐고요. 반면에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12.4조 원에서 14.4조 원으로 확대가 됐다는 거죠. 아니,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14조나 돼요? 그럼 아파트 임대주택 많이 나와서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이 한 6.3조 원 차지해요. 작년에 3조 대비 109.5% 급증했습니다. 공공이 도심 내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30-40% 저렴하게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정책이에요. 두 번째는 전세임대 제도입니다. 5.1조 원에서 5.2조로 2.9% 증가했어요.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한 뒤에 취약계층에 재임대하는 제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아파트 임대주택, 대표적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서민부터 중산층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임대주택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행복주택으로 좀 초소면적 중심으로 있었죠. 자, 얘는 1.4조 원에서 0.8조 원으로 무려 44%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예산안 소식이 발표되자 온갖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정부의 공급 대책의 패러다임이 전환이냐? 기존에는 분양 중심에서 이제 임대 중심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부동산 안정화는 중산층용 기본주택과 평생주택 같은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확대가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공급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20만에서 30만 명의 청약 대기자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다리면 복이 온다고 생각할까요? 일단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공급 대책에서 명확한 신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해법은요, 일단 핵심지 추가 공공택지를 지정해야 돼요. 사람이 혹할 만한 곳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외곽에 지정하는 거 의미 없고요. 이 정도면 기다릴 만한 입지에 지정을 한다 싶으면 그래도 잠깐이라도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장기적으로도 좋은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3기 신도시 조기 대량 공급입니다. 지금 민간 분양 용지를 공공 분양 용지로 전환해서 좀 빨리 공급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분양 시기와 예상 분양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분양 나오는 거 내년에 계획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2026년에 뭐 몇만 원, 2027년에 몇만 원, 2028년에 몇만 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가격에 공급할 것인지, 자, 이 정도는 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무주택자 입장에서 좀 급하게 패닉바잉 하지 않고 좀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공 분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민간 분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자, 투기 심리를 자극해서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이나 공공 자가주택 형태로 이상하게 바꿔서 대규모로 공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주거 복지 정책과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은 분명히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공급 대책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